네, 안녕하세요. 우리 데이터 분석을 위한 수학 리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벡터와 행렬의 표현법,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요거 저희가 벡터나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너무나 이제 좀 수학하고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분들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은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 표현법, 그다음에 노테이션 이런 용어도 쓰죠. 그래서 표현법하고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좀 몇 개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보시면 수학 기호 우리 그리스 문자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왼쪽에 있는 대문자보다 오른쪽에 있는 소문자를 많이 쓰는데, 뭐 알파, 베타, 감마 이런 거는 뭐 워낙 많이 보셨고, 그다음에 우리 수학에서 그 거리 차이 같은 거 얘기할 때 델타 이런 표현을 쓸 때 요 대문자 삼각형처럼 생긴 거 많이 썼고, 그다음에 뭐 세타는 우리 뭐 코사인, 사인 할 때 너무 많이 써서 알고 있고, 람다 이것도 많이 쓰죠. 그다음에 뭐 뮤 우리 마이크로미터 얘기할 때 뮤 이런 것도 많이 썼었고, 그다음에 우리 제일 익숙한 거로 하면 파이, 여기 있는 파이, 그 각도를 나타내는 파이 3.14 뭐 이런 애들 파이 이것도 많이 쓰고, 그다음에 뭐 혹시 통계학 하신 분들은 뭐 로우라는 말도 많이 썼을 것 같아요. 우리 밀도나 이런 거 쓸 때 많이 쓰죠. 그다음에 그 분산이나 표준 편차 이런 거 얘기할 때 시그마 이런 것도 썼었죠. 그다음에 다양하게 뭐 오메가 각도 얘기할 때도 많이 쓰고, 근데 여기 보시면 왼쪽 대문자 중에서 여기 시그마 이렇게 대문자라고 시그마라고 돼 있죠. 이거 수학에서 많이 쓰는 기호인데, 수학에서는 이거 시그마라고 안 읽고 서메이션 이렇게 읽는데 뒤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이것도 파이 대문자 파이 말고 프로덕 이렇게 읽는데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그리스 문자를 굉장히 많이 써요. 저희가 보통 그리스 문자를 수학에서 쓰는 경우에는 그 상수값에 많이 쓰죠. 변수는 x, y 이렇게 변수는 변하는 값. 그러니까 x가 순차적으로 1, 2, 3, 4가 들어온다든가 뭐 이렇게 다양하게 변화해서 계속 시스템마다 변화해서 들어가는 걸 저희가 변수라 그러고, 상수는 딱 고정돼서 들어가는 값이죠. 그런 어떤 고정값들에 우리가 그리스 문자를 좀 많이 쓰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굉장히 많이 쓰는 기호라서 조금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시그마, 좀 전에 봤던 시그마 이렇게 표현돼, 우리 시그마라고 안 읽고 이거 서메이션이라고 읽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밑에 파이였죠, 파이라고 안 읽고 프로덕이라고 읽습니다. 이게 위에 있는 건 덧셈의 기호고 밑에 있는 건 곱셈의 기호다. 요 두 개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잠깐 제가 좀 보여드리면 이런 거죠. 서메이션. 서메이션 이렇게 쓰고 서메이션이라고 읽고, 보통 이쪽 아래쪽에 내가 그 반복할 숫자, 그다음에 위쪽에 뭐 보통 n 이렇게 쓰는데 만약에 100이다 그럼 100까지 하겠다. 10이라고 할까요? 너무 크니까 10. 그리고 이쪽에 x, i 이런 식으로 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x1 더하기 x0이죠. 0부터 x0, x1 더하기 x2 더하기 x10까지. 정확하게 이런 뜻입니다. 뭐 얘를 뭐 줄여서 이런 뜻이 아니고 정확하게 이런 뜻입니다. 이걸 좀 뭐 응용을 해보면 i 이꼴 0부터 10까지 그래서 xi 곱하기 뭐 yi 이런 식으로 한다면 x의 0 곱하기 y의 0 더하기 x의 1 곱하기 y의 1 더하기 이런 식으로 x의 10 곱하기 y의 10 이런 식으로 더하기 기호를 줄여서 쓰는 건데, 우리 굉장히 많이 씁니다. 굉장히 수학에서도 많이 쓰고 머신러닝이나 데이터 분석에서는 너무너무 많이 쓰는 아닙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냥 이렇게 나오면 가끔 이게 뭐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있고 i 이꼴 0부터 10까지는, 근데 여기에 x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렇게 인덱스로 쓰지 않고 그냥 자체로 i가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0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10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i가 있는 자리에다 그대로 넣으시고 이거를 인덱스를 증가시켜 가면서 이렇게 그냥 여기 더하기 연산만 추가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용도로 제일 많이 쓸 것 같아요. x의 i, 그다음에 뭐 연산이 된 거, 그다음에 그냥 i가 그냥 다이렉트로 온 거. 요거를 만약에 내가 그대로 파이로 바꾸면 이건 프로덕이라고 읽고 0에서 10까지 x의 i 이렇게 하면 그대로 바뀌고 얘는 x의 0 곱하기 x의 1 곱하기 x의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x의 10까지 그대로. 근데 사실 요 기호는 우리가 많이 쓰지는 않는데 가끔 나오는 i예요. 근데 완전히 똑같다. 요거는 너무너무 많이 씁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메이션이라고 읽고 i1부터 n까지 이렇게 쭉 다 더하겠다는 거고 좌항과 우항이 완벽하게 동일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이런 거. 자, 보시면 j를 이중으로 만들었어요. 이중으로. 그래서 서메이션 i 이꼴 0부터 똑같이 한번 써볼까요? i 이꼴 1부터 7부터 2까지 다음에 서메이션 j 이꼴 1부터 3까지 이렇게 하고 수식은 i 더하기 j 이렇게 돼 있죠? i 더하기 j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그대로 쓰는 거예요. 먼저 안쪽에 있는 것부터 먼저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i는 1로 고정이고 그 다음에 j가 1부터 더하기 i는 1로 고정이고 j가 증가하고 있죠. 더하기 i는 1로 고정이고 j가 3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다 하고 난 다음에는 i가 이제 얘가 반영하는 거죠. 얘가 2로 바뀌고 다시 j는 1부터 이런 식으로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정확하게 요식과 좌항과 우항이 같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지 굳이 왜 이렇게 표현하냐 어렵게. 이게 더 간단하다는 거예요. 이게 간단하다는 거예요. 훨씬 간단하죠. 예를 들어서 이게 2, 9, 3이니까 그렇지 20, 30만 돼도 이게 굉장히 길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를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 이 서메이션 기호는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렇게 하나로 돼 있을 때는 그나마 좀 나은데 이중으로 돼 있을 때는 조금 헷갈리죠. 그래서 연산을 할 때 우리가 x 더하기 y 뭐 이런 거 막 풀잖아요. 수식으로. 막 방정식 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럴 때 이 자리에 서메이션이 와도 그대로 풀 수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서메이션이 와도 그대로 연산을 그대로 이렇게 막 여기 뭐 y 더하기 2x 뭐 이런 식으로 연산이 와도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풀어놓고 그대로 다 연산을 풀 수 있어야 되고 보통 우리가 머신러닝이나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풀기보다는 이 푸는 수식 과정을 이해하는 쪽으로 그쪽이 더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의 문제를 수학으로 바꾼 다음에 문제를 풀고 수식을 다시 현실의 문제를 해석하는 이런 건데 보통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수학으로 표현을 하는 거를 굳이 수학을 작문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주로 하는 거는 이제 남들이 풀어놓은 걸 갖다가 이해하는 쪽으로 독해라고 볼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배운다라고 했을 때 그 알고리즘을 보통 우리가 쓰는 게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남들이 싹 다 구현을 해놔서 어떤 함수라는 걸 하나 갖다 쓰면 그대로 다 해줘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인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알파 값을 뭐 뭘로 할래, 감마 값을 0.1로 할래, 0.2로 할래 이런 거를 사용자가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머신러닝의 알고리즘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 감마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이걸 우리가 결정을 해주죠. 그래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어떻게 돼 있나라고 이렇게 펼쳐봤더니 아무도 말로 설명을 안 해줘요. 아무도 말로 설명을 안 해주고 전부 다 수학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수학으로, 수식으로. 왜냐하면 이쪽 계통에서는 과학이나 머신러닝 마찬가지로 이쪽 계통에서는 수학이 언어기 때문에
말로 설명을 안 해주고 수식으로 싹 다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수식을 만들어서 쓰거나 풀지는 못하더라도 수식을 보면서 아, 이게 무슨 뜻이구나 라고 독해는 할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럼 왜 어렵게 말로 설명 안 하고 이렇게 수식으로 했냐라고 하면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 뭐 한국어든 영어든 마찬가지로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모호함을 갖고 있어요.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해도 낳고 그렇죠. 그런데 수식은 명확합니다. 수식은 그런 게 없어요. 알짤 없습니다. 1에다 1 더하면 2고 이거는 뭐 모호함이란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과학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는 전부 다 수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 머신러닝, 데이터 분석 이런 걸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어떤가라고 이해를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다 수식으로 써놨기 때문에 수식을 보고 걔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문은 못하더라도 수식을 독해는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 하고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수식을 푸는 거나 뭐 수식을 만드는 거나 이런 것 쪽은 어떻게 보면 좀 완전 전문가 이런 분들이 하는 거고 배우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쪽보다는 수학을 보고 이해하는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런 쪽으로 더 공부를 좀 집중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의 첫 발자국이 뭐냐면 그거의 첫 발자국이 요겁니다. 이렇게 그리스 문자를 익숙해지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서메이션 기호들을 익숙해지는 거. 왜냐하면 아무도 이렇게 풀어 써주지 않거든요. 이렇게 풀어 쓸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쓰면 간단한데 이렇게 풀어 쓸 이유가 없죠. 네, 그래서 요거를 익숙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보면 그 노테이션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서메이션 기호를 보면 이 I와 J가 어느 방향으로 증가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나중에 뒤에서 좀 나올 것 같은데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델타 X라고 하고 이걸 델타 Y라고 하면 우리 예전에 뭐 기억나시나요? 우리 피타고라스의 정리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델타 X의 제곱 더하기 델타 Y의 제곱 루트 씌우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축이 두 개니까 그렇지 이거를 X1 Y가 아니라 X2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축이 늘어날수록 이게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X제곱이 아니라 X1제곱, X2제곱, X3제곱, X4제곱 이런 식으로 X100제곱까지 아마 늘어날 거예요. 델타 생략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늘어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안 쓰죠, 우리가. 이거 서메이션으로 해서 델타 X의 I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I 이꼴 1부터 100까지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럼 이런 간단한 표현법을 봤을 때 이 노테이션 I라는 인덱스가 늘어나는 방향이 뭘 의미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요 1, 2, 3, 4 인덱스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축의 방향, 축의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 축의 개수. 근데 나중에 우리가 배울 거지만 이런 거 말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데이터를 막 뿌려놓고 뭐 상관계수 같은 거 구하는 거 있어요. 나중에 우리 뒤에서 조금 통계 시간에 조금 볼 것 같은데 상관계수를 구하는 게 있어요. 이럴 때도 저희가 서메이션 기호를 씁니다. 이럴 때 얘하고 얘의 차이 뭐 이런 걸 가지고 하는데 이때는 X1과 X2는 고정이에요. X1과 X2는 고정이고 뭐가 늘어나냐면 요 점의 개수. 예를 들어서 얘가 A1, A2, A3 이렇게 한다면 여기서 늘어나는 인덱스, 이 I 값은 요 데이터의 개수만큼 요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똑같이 우리가 인덱스를 쓰더라도 요게 이 축이 늘어나는 건지 데이터 포인트가 늘어나는 건지 이런 걸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요거고 결국 뭘 알아야 되냐면 서메이션 기호를 썼을 때 요 밑에 표현하는 인덱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지 우리가 이 수식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프로그램이라는 게 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수식으로 얘기하면 서메이션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처럼 프로그램적으로 얘기하면 반복문을 잘 이해해야 돼요. 반복문. 보통 반복문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문법이 있는데 우리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후문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반복문인데 여기에도 인덱스가 쓰여요. 얘하고 거의 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걸 파이썬으로 이렇게 구현하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우리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때도 요 후문에 반복문에 인덱스, 우리 IJ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이 인덱스가 어느 쪽 방향으로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데이터는 행렬로 되어 있습니다. 행렬로 데이터가. 그래서 이게 x1, x2, 그래서 x10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요건 데이터 a1, a2, a100 이렇게 있죠. 보통 우리가 대충 스케일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냐면 이 가로로 늘어나는 열 같은 경우에는 우리 x값이라 그랬고 축의 개수라 그랬어요. 보통 데이터 분석할 때 10개, 20개, 뭐 머신러닝 100개, 딥러닝 뭐 1000개, 5000개 요 정도 스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이쪽 행의 개수는 우리가 뭐 데이터로만 봐도 100개, 200개, 뭐 1000개 요 정도 기본이고 뭐 빅데이터 이런 데로 가면 이게 뭐 100만 개, 1000만 개, 1억 개 이 정도죠. 그러니까 스케일 자체가 X로가 늘어나는 건 뭐 10개, 20개, 100개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이런 정도 스케일이고 데이터의 개수는 100만 개, 1000만 개, 1억 개 이 정도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네모나게 그리지만 행의 스케일과 열의 스케일이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좌표 평면으로 그리면 요게 x1, 요게 x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게 x값들이 늘어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x값이 늘어난다는 건 뭐냐면 요 축의 개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축의 개수가 하나였던 게 2개 되고 10개 되고 이렇게 물론 그릴 수는 없지만 그다음에 요 데이터들이 늘어난다는 건 뭐냐면 여기에 뿌리는 점의 개수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A1, A2, A3 이렇게 되니까 점의 개수가 계속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 되는데 우리가 보통 두 가지를 제가 비교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구하냐면 이 점과 이 점의 거리죠. 아까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 x2 제곱해서 루트 씌운 거, 피타고라스 얘기한 거. 이거를 요 좌표 평면 말고 요 데이터 포인트, 우리 엑셀 시트로 보면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얘기했으니까 제가 A1과 A2 사이의 거리겠죠? 우리가 거리라고 얘기하면 일단 점을 두 개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요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A1과 A2, A2와 A3 이런 식으로 점 두 개를 찍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가로로 두 개를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까 저희가 그 거리를 구할 때 서메이션을 썼죠. 이때 i의 인덱스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축의 인덱스. 축이 늘어나는 것만큼 서메이션 인덱스가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xi의 제곱 더하기 x 이렇게 전체를 한 다음에 루트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줬죠. 반면에 거리 말고 나중에 우리 배울 것 같은데 상관계수를 구할 때는 우리가 상관계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 예를 들은 것처럼 아이스크림 판매량을 결정하기 위해서 기온과 그다음에 뭐 경제 상황 이런 걸 했다고 하면 요거는 X값들이죠. X값들. 그래서 얘가 X1이 기온, X2가 뭐 경제 상황, X3는 뭐 체온 이렇다고 봤을 때 상관계수다라고 하면 기온과 경제 상황이 얼마나 관계가 있니? 기온과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얼마나 관계가 있니?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X1과 X2가 얼마나 관계가 있니? X2와 X3가 얼마나 관계가 있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상관계수다라고 하면 축을 결정하고 X1과 X2의 관계를 볼 건데 얘도 내부적으로 보면 서메이션 기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i가 뭐냐면 얘는 데이터의 개수만큼 더하는 거예요. 데이터의 개수만큼 이렇게 더하는 거죠. 그래서 거리를 구할 때는 이렇게 가로로 두 점을 결정한 다음에 x축을 늘려가면서 계산을 하는 거죠. 이 서메이션의 i가 그쪽으로 증가하는 거죠. 이쪽으로 쭉 증가하는 이런 개념이고 상관계수를 얘기를 할 때는 두 축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밑으로 이렇게 밑으로 서메이션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i는 똑같이 우리가 i를 쓰고 있지만 얘는 그 데이터 포인트가 늘어나는 세로 방향으로 증가하는 그런 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표평면으로 그리면 두 개밖에 못 그려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엑셀 시트로 데이터 테이블로 그려놓고 보면 거리는 두 점을 결정한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i가 늘어나는 거고 상관계수는 이렇게 축을 결정한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아래 방향으로 i가 늘어난다. 이렇게 이게 가장 전형적인 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두 개를 얘기를 한 거고 어쨌든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나타나는 이 서메이션은 필연적으로 밑에 i나 j가 따라오죠. ij가 따라오는데 이 인덱스가 어느 쪽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 혹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쓰더라도 우리가 항상 요거를 뭘 얘기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좌표평면 그리면 맨날 x고 여기 맨날 y잖아요. 그러면 맨날 y = ax 플러스 b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 말하는 x가 뭔지 여기서 말하는 y가 뭔지는 항상 바뀌어요. 늘 바뀝니다. 내가 책에서 얘기하면 1페이지에서 얘기할 때 xy와 2페이지에서 얘기할 때 xy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좌표평면 그릴 때 늘 x와 y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게 습관적으로 표현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xy는 늘 바뀌기 때문에 수식을 만날 때마다 혹은 좌표평면을 만날 때마다 x가 뭔지 y가 뭔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우리는 서메이션 기호를 만나면 이렇게 풀었을 겁니다. 이렇게 풀었을 때 a가 나타나는 게 뭔지 j가 나타나는 게 뭔지 그걸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볼까요? 조금만.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y = ax 플러스 b 우리 아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있을 때 점들이 있으면 이 선을 찾는 방법. 근데 이거는 x가 하나일 때 얘기고 그래서 x가 여러 개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x가 x1부터 x10까지 있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써야 되나? 그럼 이 표현은 좀 그림 그리기 어렵지만 수식은 바뀝니다. y는 a 대신에 제가 이거 w라고 한번 써볼게요. 뒤에서 우리 머신러닝 할 때 weight라고 해서 w라는 용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x가 하나일 땐 이렇지만 x가 여러 개면 w1 곱하기 x1 이렇게 되는 거예요. w2 곱하기 x2 w3 곱하기 x3 이렇게 그래서 어디까지? w10 곱하기 x10까지 일단 b는 뺄게요. 좀 원래 b는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헷갈리니까 일단 b는 빼고 얘기할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식을 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벌써 복잡하죠. 여기 점점점도 나오고.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죠? 서메이션 i = 1부터 10까지 w의 i 곱하기 x의 i. 이게 100% 같은 식입니다. 위아래가 지금. 네. 이거를 이렇게 고쳐서 쓰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길게 갖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고쳐서 쓰면 훨씬 편리합니다. 이걸 나중에 프로그램을 짤 때 포문으로 짤 수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i를 어떤 식으로 넣을지 이건 뭐 프로그램적인 얘기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하고 어쨌든 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앞에서 조금 하다가 말았는데 벡터의 내적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벡터의 내적이 2,3 있고 내적을 만약에 행렬을 길게 써야 되는데 그냥 일단 써볼게요. 4,5가 있다. 이 내적을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2하고 4를 곱하고요. 3하고 5를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끼리 곱하고 얘하고 얘끼리 곱해서 같은 자리에 있는 애들끼리 곱해서 더해준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 지금 얘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써본다면 W1, W2 이렇게 쭉 해서 W10이라고 벡터를 쓰고 두 번째 벡터를 X1,
x2 쭉 해서 x10이라고 쓴다면 이렇게 쓸 수 있죠. w는 w대로 x는 x대로 이거 벡터죠. 얘도 벡터, 얘도 벡터. 그러면 벡터 두 개 내적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각각 자기 아이템끼리 곱하는 거죠. 위에 2 곱하기 4하고 여기다 쓰고 3 곱하기 5에서 여기다 쓴 것처럼 그러면 요 자리 첫 번째 자리에 있는 애들끼리 곱해서 더하고 두 번째 자리에 있는 애들끼리 곱해서 더하고 어디까지? 10번째까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뭐냐면 지금 요겁니다. 이게 같은 값이에요, 지금. 같은 값이죠. 이게 결국 y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이거는 세 번째 방법.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요거는 같은 거니까 요게 세 번째 방법이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W라는 벡터라고 표현할 수 있죠. 얘는 X라는 벡터라고 표현할 수 있고 두 개의 이렇게 다트 프로덕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그러면 W가 I가 1부터 100까지 있든 1000까지 있든 10,000까지 있든 언제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언제나. X도 마찬가지. I가 1부터 10까지 있든 100까지 있든 언제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필요 없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이거보다 더 간단한 방법이 표현법이 세 번째 표현법이 이거보다 더 간단한 표현법이 W하고 X를 이렇게 벡터, 다트 프로덕트, 내적을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지금 세 개가 같은 표현법입니다. 세 개가 1번 이렇게 길게 느렸으나 아니면 서메이션 기호를 이용해서 쓰나 아니면 벡터를 이용해서 이건 내적이죠 지금 벡터의 내적을 이용하나 같은 표현이죠. 근데 이거보다 이게 훨씬 더 간편한 표현입니다. 간편한 표현. 그래서 W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X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따로 정의를 해주면 되고 우리는 내적은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이걸 아까 직선을 찾는 방정식 우리가 보통 이 직선을 찾는 방정식을 회귀분석, 알고리즘적으로 보면 회귀분석이라는 데서 많이 쓰고 있는데 회귀분석에서 쓸 때 이런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거고 이 직선의 방정식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내적을 이용해서 이 회귀분석의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게 x가 1이 됐던 10이 됐던 100이 됐던 1000이 됐던 전부 다 이런 수식으로 모든 걸 다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내적에 우리 수학에서 말하는 내적의 어떤 기하학적 의미나 뭐 그 투영을 한 정사형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단순히 이 표현법을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걸 활용하기 위해서 이걸 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 이런 방법, 이런 방법을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세 가지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있는 걸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걸 이렇게. 어쩔 때는 이게 편하고 어쩔 때는 이게 편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벡터의 내적을 활용하는 데이터 분석에서 우리가 벡터의 내적을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런 수학 기호에 대한 얘기들을 좀 쭉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좀 이렇게 보시면 스칼라, 벡터 이렇게 지금 아까 손으로 제가 대충 그렸는데 예쁘게 그린 걸 보면 뭐 말보다는 기호만 좀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벡터의 기하학적 의미 요거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걸 그림으로 좀 예쁘게 보여드린 거고 자, 벡터의 길이 구하는 건 우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피타고라스의 정리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x1 제곱 더하기 x2 제곱 더하기 x3 제곱해서 다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 기호도 좀 우리 많이 나오니까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x의 이렇게 하면 이거 절대값이죠. 절대값. 많이 봤을 거예요, 우리. 이렇게 양쪽을 선을 그으면 절대값인데 가끔 보다 보면 선을 2개 그은 게 있어요. 선을 2개, 양쪽에. 보통 안에 있는 거는 벡터입니다. 이런 걸 저희가 그 놈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거를 그냥 이 벡터의 길이
벡터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이 벡터의 차원이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고 뭐 100개일 수도 있잖아요. 차원이 2차원, 3차원, 100차원 다 되잖아. 언제나 이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동일하게 일반화시켜서 표현한 거고, 만약에 이게 2차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x1의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을 루트 씌운 게 되는 거고, 만약에 3차원이다. 그러면 x1 제곱 더하기 x2 제곱 더하기 x3의 제곱을 이렇게 루트 씌운 게 되겠죠? 만약에 100차원이다. 그러면 x1 제곱 더하기 x2 제곱 더하기 x의 100까지 제곱해서 루트 씌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사실 이거 그냥 우리 한 번에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죠. 놈은 x의 놈은 선 두 개입니다. 서메이션 어떻게 되죠? x의 i의 제곱 전체를 이렇게 루트 씌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고, 요거 보통 놈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이 벡터의 길이를 얘기합니다. 길이. 그래서 그 길이는 차원이 이거냐 저거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얘기를 하고, 구할 때는 이런 식으로 차원에 따라서 다르게 계산을 하면 되고, 수식은 이렇게 쓰면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표현법들, 벡터 표현, 이런 표현, 이런 표현 세 개를 우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에도 보면 서메이션이 나오죠. 두 점 사이의 거리에도 보면 이렇게, 여기서 i는 뭐냐면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i가 증가하는 방향은 축의 방향이다. 여기 상관계수에서도 이렇게 보면 i가 나오죠. 이 i는 뭐냐면 데이터의 개수 방향, 아까 말한 대로 데이터가 개수만큼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축은 고정이에요. x 하나, y 하나 고정.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참고적으로 보시면 우리가 행렬 같은 게 나오는데, 행렬의 연산은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행렬을 어떻게 확장하는지를 좀 볼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다시 늘 기준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x1부터 해서 x10까지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 회기식을 하나 만들겠다 라고 하면 직선의 방정식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y = w1에 x1 이렇게 아까 한다 그랬어요. x10에 x10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걸 벡터로 표현을 하면 w가 이렇게 있고, w가 10까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x가 x1부터 이렇게 x10까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 뭐가 나오냐면 y라는 놈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y가. 그렇죠? 이렇게 각각 곱해서 다 더한 게 y가 되는, 이 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내가 회기식을 하나 더 구하고 싶어요. 새로운 회기식을 하나 더 구하고 싶어요. 데이터는 같은 걸로. 회기식을 하나 더 구한다는 거는 이런 거죠. y = ax 플러스 b가 있었는데, 이거 말고 새로운 y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ax 플러스 b가 아니라 cx 플러스 d, 이런 걸 하나 더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c하고 d 따로 구해야 되죠. 여기 a하고 b는 다르잖아요. 지금 c하고 d는 다르. 그러면 요 새로운 회기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y는 이제 w1이 아니라 w1 말고 다른 애죠. 그럼 w제가 2,1이라고 할게요. 그거에 x1 더하기 쭉쭉쭉 w2의 10 그리고 x10 이렇게 되죠. 여기서 제가 노테이션을 이렇게 썼지만, 얘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얘 1,1이라고 쓰고 얘도 1,1이라고 1의 10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w하고 다르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회기식을 제가 두 개를 표현하면 얘가 y1이면 얘는 y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하나씩 붙여가지고 비슷한 i를 그대로 카피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를 따로따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요 식을 그대로 행렬로 얘기를 하면 이런 걸 하나 더 만들면 돼요.
W2의 1, W2의 2, W2의 3 이렇게 쭉 만들고 밑으로 X1, X2, X3, X10 얘는 같은 애죠. 같은 애입니다. 얘하고 같은 애죠. 그리고 얘는 Y1이고 얘는 Y2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번씩 얘가 2번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1번씩과 2번씩을 합치겠다는 거예요. 1번씩과 2번씩을 합치려고 해요. 그럼 얘는 그대로니까 얘만 여기다 그대로 합쳐지면 돼요. W2의 1, W2의 2, W2의 10 이렇게 합쳐주면 돼요. 그리고 괄호도 합쳐버려요. 괄호도. 이렇게. 괄호도 이렇게 합쳐지면 1번씩과 2번씩을 합친 거예요. 1번씩과 2번씩을 정확하게 합친 꼴입니다. 이게 왜 합친 거냐면 그리고 나서 1번씩과 2번씩을 합친 다음에 요 라인하고 각각을 더해서 Y1에다 쓰고 그 다음에 요 라인을 각각을 더해서 Y2 이렇게 쓰고 얘도 이렇게 합치면 돼요. 이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벡터를 1, 2, 3 이런 벡터와 4, 5, 6 이걸 합쳐서 행렬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이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같아진 게 아니라 원래 벡터와 행렬을 정의할 때 이런 걸 다 염두에 두고 한 거예요. 염두에 두고 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식, 1번식과 2번식을 합치기 위해서는 W를 그대로 이렇게 밑으로 붙여준 다음에 벡터 2개 붙이면 행렬된다 그랬죠. 벡터 2개 붙이면 행렬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대로 붙여주면 돼요. X는 똑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쓰는 거죠. 원래 행렬의 곱셈을 보면 이게 이렇게 2행 만약에 3열이다. 2행 3열이다. 그러면 이쪽이 3열짜리 이렇게 있으면 얘를 각각 곱한 다음에 여기다 써주고 얘 이렇게 각각 곱한 다음에 밑에다 써주고 이렇게 하는 게 원래 행렬의 곱셈이 이렇게 정의돼 있어요. 이게 정의된 게 우연히 만든 게 아니라 이런 거 다 생각해서 행렬과 벡터를 정의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 벡터 2개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밑으로 W를 붙여주면 그대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회기식을 2개 만든 거예요. 회기식이 하나 나올 때마다 Y1, Y2가 나오는 거고 W들은 다른 애들이 나오는 거죠. 회기식을 3개 만들고 싶으면 밑으로 하나 더 붙이면 돼요. 밑으로 하나 더. 4개는 밑으로 하나 더. 계속 이렇게 증가시키면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X1부터 X10까지 한번 넣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한 줄을 집어넣은 거예요. 한 줄을. 근데 실제 데이터 분석할 때 우리 한 줄만 쓰는 거 아니잖아요. 2줄 다 써야죠. 2줄. 만약에 내가 여기가 10개가 가지고 있다. 줄을. 그럼 10개를 다 써야 되잖아요. 10개를 다 써야 되죠. 그러면 아까 요식 우리 1번식에서 보면 Y1은 W1의 X1 더하기 W10의 X10 이렇게 됐죠. 근데 첫 번째 계산할 때는 X1이 2였어. X10은 3이었어. 두 번째 계산할 때 늘 2가 아니잖아요. X1은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뭐 5, 7, 9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때마다 얘도 뭐 3, 2, 1 이렇게 바뀌겠죠. 집어넣으면 Y는 계속 다른 게 나오겠죠. 그러면 X도 계속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X를 바꾸려면 어떻게 하냐면 똑같은 X1부터 X10을 옆에다 이렇게 추가합니다. X10을 옆에다. 이렇게 한 줄짜리를 옆에다가 이렇게 추가해요. 그러면 10줄이 추가되겠죠? 10줄이. 그래서 이렇게 10줄이 쭉 추가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도 한 줄 추가할 때마다 옆에다 하나씩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앞에 있는 W가 밑으로 증가할수록 Y는 밑으로 Y1, Y2, Y3가 결과가 밑으로 증가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X들이 이 줄이 옆으로 열이 증가할수록 얘가 옆으로 얘도 열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일반화시킨다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이렇게 되는 거예요. W가 이렇게 여러 줄, 그 다음에 X도 여러 줄, 이렇게 Y도 결과가 이렇게 여러 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아까 W라는 벡터로 표현했고 X라는 벡터로 표현을 해서 두 개를 내적하면 결국 Y가 나와요. 이렇게 얘기한 거를 동일한 걸로 확장시켜서 얘기하면 W라는 행렬 곱하기
x라는 행렬을 하면 y라는 행렬이 나옵니다. y라는 행렬이 나와요. 이게 가장 일반화된 식이고 이거를 풀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너무 복잡해서 쓰기도 복잡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완전히 더 풀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완전히 더 풀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y1은 w1에 뭐 x1 곱하기 w2에 x2, w10에 x10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y2, y3 이렇게 쭉 여러 개 이 식 복잡한 식들이 많은 거. 그 다음에 이 식 하나당 x도 계속 바뀌죠. 그러니까 이 식 하나당 여러 개 이렇게 이 많은 수식이 있는 거예요. 수식이 이렇게 밑으로 쭉 있고 뒤로도 쭉 있는 이런 수식이 나오는 거죠. 이 많은 수식을 조금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행렬로 표현하는 거고 이거를 노테이션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가장 일반화시키면 우리가 아까 말했던 y 이꼴 ax 플러스 b 이렇게 썼던 b 빼고 썼죠. 그러면 y 이꼴 ax 이거를 우리가 행렬식으로 나타내면 y는 wx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y는 그냥 문자 하나죠. 스칼라 값. 스칼라 값이고 얘도 스칼라예요. 똑같은 스칼라 값을 지금 모양이 똑같이 생겼잖아요. y는 wx, w 곱하기 x. 그런데 달라진 게 뭐죠? 얘는 스칼라 값이 아니라 매트릭스, 행렬인 거예요. 얘도 다 같이 매트릭스. 행렬. 얘도 행렬. 그래서 수식은 비슷해요. 스칼라도 이렇게 생겼고 얘도 이렇게 생겼고 우연히 비슷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맞춘 겁니다. 수학자들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러면 요 수식만 하나만 있으면 아까는 요거가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확장을 하면 사실은 이게 W1에 X1에 더하기 W2에 이거였어요. 이거의 줄임말입니다. 이렇게 썼지만 이제는 더 이상 얘는 줄임말이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줄임말이 아니고 이렇게 해놓고 단 뭐라고 쓰죠? Y는 이렇게 생긴 행렬이다. W도 이렇게 생긴 행렬이다. X도 이렇게 생긴 행렬이다. 이렇게 정의만 해주면 이 식 하나로 싹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잡한 수식들을 이렇게 행렬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이걸 프로그램으로 짠다. 그러면 역시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이렇게 짜놓으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간편화시키고 일반화시키는 방법이고 이럴 때 행렬로 표현하죠. 벡터나 행렬로 표현해놓고 이렇게 간단화시킬 수 있다. 그럼 이렇게 간단화시킬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원래 수학자들이 행렬과 벡터의 곱을 이렇게 정의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곱을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이 지금 복잡하게 여러 가지를 썼는데 이런 거예요. 이런 쭉 풀어 쓰는 방법. 이렇게 쭉 풀어 쓰는 방법. 그 다음에 서메이션으로 만드는 방법. 이런 것도 있었죠. 그 다음에 이거를 뭐 벡터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좀 확장시키면 행렬로 표현하는 방법. 그러면 이렇게 돼요. W1의 1, W1의 2, W1의 3, W2의 1, W2의 2, W2의 3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X는 이렇게니까 X1의 1, 그 다음에 X1의 2, X1의 3, X2의 2, X2의 1, 2의 2, X2의 3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Y의 1의 1, Y의 1의 Y의 1의 2, Y의 1의 3, Y의 2의 1, Y의 2의 2. 노테이션이 다 맞나 모르겠네. 헷갈려서. 2의 3. 대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계산한 게 여기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요렇게 계산한 게 여기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요렇게 계산한 게 여기로 가는 거고. 이거 아니네요. 두 개밖에 없네요. 2행 3열. 네, 맞죠? 이렇게. 그다음에 요렇게 계산한 게 여기로 가는 거.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걸 한 번에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W라는 행렬, X라는 행렬,
equal y라는 행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면 이게 1번째, 첫 번째 방법, 이게 두 번째 방법, 이게 세 번째 방법, 이게 네 번째 방법라고 했을 때 이 네 가지를 다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이렇게만 쓰면 된다. 이렇게. 그래야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고, 근데 사람들은 다 이렇게 안 써줍니다. 이렇게 풀어서 안 써줘요. 어디에도. 이렇게만 써줍니다. 이렇게만. 그럼 우리는 이게 이거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야 됩니다. 표현을 할 때는 네 번째 방법으로만 간단한 표현 방법으로 씁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표현할 때 이렇게 지저분하게 써줄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 네 번째 방법으로 써주고 이건 사실은 이런 의미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행렬이나 벡터를 이용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고 계산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렬과 벡터를 쓰는 거고, 데이터 분석은 이렇게 행렬과 벡터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표현하고 표현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행렬과 벡터를 쓰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행렬과 벡터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앞에서 얘기했던 요런 거, 요 좌표 늘 테이블 요걸로 옵니다. X1, X10, 데이터 100개 이렇게 오는 거, 요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X1, X2밖에 안 했어요. 원래 10까지 있는 건데, 그 다음에 데이터 100개 정도, 100개가 이렇게 찍히는 거죠. 이걸 계산할 때 회기식으로 하면 이렇게 더하기 W10에 X10 이런 거, 서메이션 WI에 XI, I equal 1부터 10까지 이런 거, 이렇게 행렬로 표현하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행렬로 바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 뭐 Y가 이쪽에 있어도 되고 이쪽에 있어도 되니까 이렇게 이쪽에 쓸게요.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이런 표현, 이런 표현, 이런 표현, 이런 표현,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고, 보통 책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만 얘기해 줍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할 수 있어야지, 그래야 수식을 보고 우리가 이게 수식을 쓴 사람이 이런 의미로 썼구나, 이걸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벡터와 행렬의 연산들을 좀 배우는 거죠. 그런 것들을 공부해야 이런 뜻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데이터 분석에서 행렬과 벡터를 왜 쓰는지, 또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